형님들 혹시 배달대행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인정해주신 그 채널, 배달대행 유튜버의 새바람. 금전적으로 손해 안 보시고 1시간 일찍 퇴근시켜드릴게요. 이제 제 채널 안 보시면 후회하십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형님들 오토바이 렌트, 오토바이 렌탈 많이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형님들 거 오도방구 렌탈이 비싸게 하신 건지 싸게 하신 건지, 그리고 오토바이 렌탈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비싼 건지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다들 오토바이 렌탈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자차를 하기에는 조금 비싸고 당장 목돈이 나가고, 혹은 내가 이 일에 아직 확신이 없고 그래서 자차를 아직 망설이는 분들한테 렌탈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죠. 이 기회비용이 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닌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형님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이름하야 오토바이 렌트비가 비싼 이유 편입니다. 정말 고민 많으실 거예요. 오토바이 렌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합니다. 자, 우선은 렌트가, 자, 차량 렌트를 하시는 형님들은 아시잖아요. 다양한 차들을 경험한다는 건 그만큼 재밌고 매력적인 일이죠. 근데 저희가 다양한 오토바이를 경험을 한다고 하면 이 역시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 오토바이를 타봐야 어떤 오토바이가 저한테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저는 렌트가 나쁘지 않다고는 보는데,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사무실에 다른 오토바이 잠깐만 운동장 한 바퀴만 돌고 간다는 느낌으로 빌려가셔서 타시면 돼요. 절대적인 장점은 아닙니다. 그냥 굳이 제가 생각하는 장점으로 한번 꼽아보자면 이 정도예요. 그래도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타봐야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아시는 분 거 오토바이를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빌려갈 순 없잖아요. 또 일할 때 쓰는 거라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제가 봤을 때 렌트의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렌트를 좋게 보지 않아요.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제가 열거하지 않을게요. 쭉 말씀드릴게요. 한번 렌트가 비싼 이유. 형님들 우선은 이거를 좀 알아가셔야 돼요.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형님들이 들고 계신 그냥 일반 보험, 뭐 상해보험, 종신보험 다 포함해서요. 일반 보험도 그렇고, 뭐 렌트, 뭐 정수기 렌트, 냉장고 렌트, 뭐 오토바이 렌트, 차 렌트 다 포함해서 보험과 렌트의 사업성이 엄청 좋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잘 망하지 않습니다. 거의 망하지 않고 해년마다 이 사업성이 올라가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제가 내는 보험료, 제가 내는 렌트비가 해마다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두 사업에는 항상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일단 저의 당장 불편한 부분을 좀 긁어주기 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있는 거지, 해마다 사업성이 저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보험과 렌트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 외에 내 오토바이가 비싸다면 짜증이 나겠죠. 왜 비싼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어차피 제가 필요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면 이왕이면 렌트 중에서도 좀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데 내 거 렌트가 왜 이렇게 비싸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비싼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형님들이 오토바이 렌트는 오도방구 샵에서 하시죠. 근데 이거를 배달대행 사무실을 끼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달대행 사무실이 오도방구 렌트샵도 아닌데 렌트를 소개시켜주고 렌트 대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착한 사무실은 렌트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십니다. 이쪽 사무실에서 렌트를 하신 거면 금액이, 제가 만약에 19년식 PCX를 렌트를 받았는데 40만원대 초중반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이분들은 착한 사무실일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착한 사무실일 거예요. 근데 40 초중반이 아니고 40 후반에서 50초가 넘어가는 곳이면 리베이트 사무실일 확률이 큽니다.
자, 여기서 리베이트는 뭐냐면요, 오도방구 렌트샵이 있고 배달대행 사무실이 있잖아요. 새로운 기사님이 배달대행 사무실에 오셨어요. 오토바이 렌트가 필요하대요. 그럼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오도방구 샵에게 오토바이 한 대만 내려달라고 하십니다. 배달대행 세팅해서. 그러면 한 대를 주시겠죠. 이 주실 때 오토바이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기사님이 내시는 렌트비에 오도방구 샵에서 배달대행 사무실로 주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알선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이 리베이트가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 대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말해주는 렌트비 있으시잖아요. 그 렌트비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 거셔서 이쪽에 물어보세요. 저 어디 사무실 기사인데요, 렌트비 몇 년씩 PCX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요. 다르게 알려주십니다. 같은 사무실 이름대도 다르게 알려주세요. 혹은 저 땡땡 사무실인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오토바이 렌트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리베이트를 주는 오도방구 샵이면 배달대행 사무실에다가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100% 명명백백하게 얘기 못하세요. 그게 리베이트입니다. 40초 중반에서 50 후반, 50초가 갈려요. 이 차 자체가 세팅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얼마를 가져가냐, 오토방구 렌트샵에서 렌트비 책정을 얼만큼 했었냐, 미니멈으로 얼마를 책정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맥시멈으로는 많이 올리지 않아요. 미니멈이 올라가 있습니다. 렌트비가 오도방구 샵이 크면 클수록, 배달대행 사무실이 크면 클수록 이 리베이트를 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도방구 렌트샵들 근래 들어가지고 망한 데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아직까지 렌트샵 망했다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건물 샀다고 나간 데는 봤어요. 그렇다고 모든 렌트샵이 건물을 산다는 건 아니고요.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불경기인 거 아시죠? 렌트샵 불경기 아닙니다. 그래서 배달대행 사무실 렌트비가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토바이 렌트샵들은 요즘에 많습니다. 물어보시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스펙으로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이 정도 스펙 오토바이 렌트비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보세요. 렌트는 장기적으로 할수록 싸지긴 합니다. 렌트비가. 대신 형님들 렌트비 돌려받는 건 아니시죠? 그냥 내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월세를 내면 그래도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지, 렌트비 현금영수증 하실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직접 오토바이 렌트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없어요. 그냥 제가 오토바이 갖고 있다고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렌트비가 리베이트를 좀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토바이 장사도 같이 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착한 사무실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분들의 사업성은 이쪽에서도 좀 있으신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형님들이 시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리베이트가 있는 대행 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짚고 넘어가실 부분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행 사무실에서도 아십니다. 이거 결코 좋은 얘기 아니거든요. 당연히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렌트샵 끼고 하는 일련의 일들이 피곤하시죠. 힘드십니다. 그런 거에 따른 뭐 일정 수수료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로 장사를 하시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콜 300원, 200원에서 400원 수수료 다 떼시잖아요. 배달대행 사무실 관리자분들 그래도 한 달에 4,500 버시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형님들 한두 달 돈 모으셔가지고 자차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두 달만 좀 하시면 자차 뽑을 수 있는 각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탈출 한번 해보자고요. 나중에 자차 오토바이를 사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 한 편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렌트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시고요. 알고 해야 된다 라는 부분 얘기 드립니다. 나중에 자차를 사야 되는 이유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더 절감하실 거예요. 자차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형님들. 자, 그러면 그리고 형님들 오토바이 렌트 시세를 가끔씩 물어보시는 댓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구조상 어렵습니다. 시세라는 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형님들이 원하시는 스펙으로 얘기 드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혹시나 렌트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명명백백히 알려드릴게요. 그게 지금 아니라서 형님들 죄송합니다. 렌트비 관련 문의는 형님들 계신 동네 가까운 데에다가 전화를 몇 번 돌리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코로나 꼭 주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형님들 꼭 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편은 형님들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